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판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가장 큰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틀 만에 사망을 했는데요. 이 시골로 돌아온 이 부부가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아주 이쁘고 쾌적한 2층짜리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2층짜리 집이 완성된 지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보신 것처럼 2층짜리 집도 졌고 인터넷 쇼핑 업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도 있었습니다. 앞서 보도한 것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은 좀 낮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입에 거품을 문 흔적이 있었습니다. 입에 거품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부에 침입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타살일 가능성이나 사고사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럴 만한 정황 증거가 또 발견이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미스테리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부검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실체가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지금 이 사건의 정황만 보면 앞뒤가 조금 매끄럽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의혹이다, 미스터리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가장 이상한 부분은 어떤 점을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 안에 그 모습 자체가 네. 사실은 이제 지금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 네. 이 남편은 알몸으로 되어 있다고 좀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아내는 또 예를 들면 입에 거품을 물고 있다. 네. 뭐 그렇다 본다면 결국은 모습 자체가 사실은 이게 타살을 보기에는 또 상당히 좀 부자연스럽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자살의 가능성을 일단 뭐 배제되는 것이 먼저 사회적인 지금 네. 여러 가지 요소로 네. 봐서 네. 일단 귀농을 하고 네. 또 그 다음에 인터넷도 곧 설치한다고 한다면 그렇죠. 자살을 배제하고 결국은 그 타살 또는 이제 그 사고사일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네. 그래서 저는 그 사고사에 상당한 뭐 가능성도 저는 뭐 방점을 두고 싶은데, 왜냐하면 그 알몸의 모습이었다고 했을 때 왜 남편이 과연 이제 알몸이었을까? 네. 만약에 그 여러 가지 목적으로 알몸이었으면 둘 다 알몸이든가 예. 아니면 뭐 둘 다 정상적인 옷차림이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점이 사실은 상당히 좀 아까 이제 질문에 답을 하면 이상한 점인 것 같다. 예. 그 점을 먼저 답변하고요. 차차 예. 또 우리가 얘기를 예. 나누죠. 예.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차피 자살이나 타살이나 크게 두 가지 중에서 네. 어디에 이제 네. 중점을 두고 수사를 할 것인가인데요. 네. 자살로 보기에는 이 교수님 말씀처럼 이 네. 두 부부가 너무나 뭐 평범하고 행복해 보였고 집을 좋게 지어가지고 들어온 지 이틀 됐는데 딱히 이제 자살의 동기가 전혀 없고, 그리고 유서도 발견되지 않은 점. 또 인터넷도 설치해달라고 네, 전화도 인터넷도 했고요. 설치해달라고 했고, 아까 그 택배 기사 발언에도 보시면 네.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많이 주문을 해서 네. 올 것이다라고 네. 하는 걸로 봐서는 그저 평범하게 네. 새로운 귀농에서의 삶을 살 어떤 기대에 네. 부풀어 있는 그렇죠. 상태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자살로는 보기 어렵고, 네. 또 자살이라고 했을 때는 두 부부가 함께 자살을 했다는 건데, 그럴 네. 경우에는 통상 적어도 같은 방에 예. 근접 거리에서 둘이 예. 이렇게 조용히 좀 예, 그렇죠. 자살하는 예.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각자 딴 방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 대로 예. 다른 모습으로 남편은 알몸이고 예. 또 여성은 거품을 물고 예. 다른 곳에서 쓰러져 있는 점, 이런 걸로 봤을 때 일단 저는 자살의 가능성은 배제하고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싶습니다. 그러면 외부인의 침입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건데, 발견하지 않은 건지 발견을 못한 건지가 좀 궁금한데, 발견을 못할 수도 있나요, 경찰이? 근데 저는 외부의 침입의 흔적을 뭐 아직 수사가 예, 시작됐으니까 예. 발견하지 못한 걸 수도 있지만, 예. 외부의 침입의 흔적이 없다고 해서 예. 타살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흔히 아시다시피 살인 같은 경우는 보통 오히려 면식범, 예. 평소에 아는 지인이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 그러니 강제로 뭐 문을 따고 들어온 강도가 살해했을 가능성은 지금 흉기에 맞은 건 외상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닌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고 해서 타살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면식범이, 그리고 배변이나 거품을 물었다는 걸로 봐서는 독극물을 이용한 그 타살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게요. 집 자체가 아주 외딴 곳에 있잖아요. 네. 뭐 다른 마을의 주변에 보이질 않고 예. 그 아예 주변 땅 같은 것도 개간을 해서 새로 만들어낸 거고, 또 들어간 지 이틀밖에 안 됐다는 게 좀 특이한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살림살이 같은 것들로 다 제대로 풀어놨을 것 같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독살, 지금 가능성은 아무래도 이제 독극물에 의한 타살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려면 뭔가 그 사람들이 자주 이용할 만한 어떤 뭐 음료수가 됐든지 그렇죠. 이런 것에 예. 독극물을 넣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도 특정하게 예. 정해지지가 않은 시점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웃도 지금 딱히 없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뭔가 뭐 술이라든가 음료 같은 것들 그걸 섞어서 건네줬으리라고 보기에도 지금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예. 이제 입주한 지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주변과의 원한 관계 이런 것도 예. 벌써 생겼을까 이런 생각도 그렇죠. 할 수밖에 없는 예. 좀 이상한 상황이네요, 정말. 예.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보도한 언론 그리고 언론에서 인터뷰한 현지 경찰 얘기로는 이 부부가 새 집에 바른 페인트 등에서 나온 화학 물질에 중독돼 숨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새 집 증후군 때문에 숨졌다. 이런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얼핏 듣기로는 좀 황당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페인트나 여러 가지 세균 증후군이 건강에 안 좋다는 건 알려져 있지만 예. 이게 이틀 만에 사람을 죽게 만들 정도의 그런 독성이 강한 건 아니거든요. 예. 서서히 거기 살면서 점점 이분들이 건강이 나빠져서 다른 병에 걸려서 예. 돌아가실 수는 있어도 예. 이게 병사죠. 예. 이런 식의 어떤 갑작스러운 급사를 하게 되는 원인은 세집 증후군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경찰이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뭐 결국 뭐 새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범죄 수사의 단서를 뭐 찾는 입장에서 일단 뭐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지금 그 독극물에 의한 뭐 어쨌든 그 사망으로 추정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네. 그 독극물이라고 했을 때는 뭐 가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화공약품 아니면 기타 뭐 자연 독일 수도 있고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농약일 수도 뭐 있는 것인데 지금 일단은 우리가 만약에 사고사를 또 배제하고 뭐 타살 쪽으로 일단 뭐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 독극물을 만약에 사용을 한 경우는 소위 말해서 그 소프트 킬링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흉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약물을 사용해서 어떤 잔인함을 배제하려고 하는 이제 그 같은 목적인데 그런 경우는 사실 그 면식 관계에서 그 아는 사람 목적으로 그 감정적인 무슨 뭐 이유가 있는 탓에 그것이 예를 들면 평상시에 뭐 모멸감이든 아니면 나름대로의 인격에 대한 손상이든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복수와 보복으로서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으로 살인 사건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뭐 지금 아무것도 지금 아직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단지 뭐 추정만 하는 것인데 저 분이 과연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됐고 어떠한 동기로 저곳에 왔는가 또 그다음에 저 집을 짓는 과정에 있어서 혹시 그 동네 주민들하고의 여러 가지 뭐 민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뭐 불상사는 혹시 없었는가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단서가 돼서 사실은 이제 타살인가 여부 또 면식범인가 여부가 일단은 밝혀지지 않는가 수사의 어떤 범위가 축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력을 한번 발휘를 네. 해보면요. 네. 일단 이제 외부의 타살 네. 그리고 독극물을 이용했다라고 전제를 하고 보게 되면은 그 누군가가 아는 사람이 독극물을 탄 음료수를 들고 와서 네. 방문을 해서 자연스럽게 그 음료수를 먹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저 집 같은 경우에 외부 CCTV가 네.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누가 이 집을 방문했는지가 좀 드러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방법 말고 이 두 부부가 밖에서 음료수를 마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밖에 어디 다른 곳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있던 지인이 어떤 보복 또는 어떤 뭐 다른 이해관계에 의해서 독이 든 음료수를 먹였고 그걸 먹은 두 부부가 집에 와서 이제 그 독극물이 발현이 되면서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방위에서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고사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농촌의 경우에는 농약이나 이런 약품들이 꽤 집에 많이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온전한 상태로 보관하시는 분도 있지만 다른 용기에 있어서 이게 그 농약인지 모르고 드시는 분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를 쓰다 보면 홧김에 농약을 드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죽을 줄 모르고 치명적일 거라 생각을 못 하고 드셨는데 막상 정말 며칠 있다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소설을 써보자면 전날 뭐 술을 한잔 했거나 이런 뭐 부부가 사이가 좋았지만 다툼이 있어서 홧김에 전날 밤에 뭐 집에 있는 농약을 서로 먹었을 수도 있는 뭐 이런 가능성은 적지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양변환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려면 이제 뭐 병 같은 것들이 발견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요. 저 지금 내부를 보면은 아직 짐도 채 풀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귀촌을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겨울철이고 아직 본격적으로 그런 걸 준비해 놨다고 보기엔 좀 시기가 이르고 오히려 저는 이제 이 분들이 만약에 들어와서 안착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도 드나드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됐지만 그렇게 정돈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주변에 아까 강 변호사 선생님 말씀하신 CCTV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안착이 되기 전에 그 전에 미리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독살을 하려고 해서 그런 어떤 그 타살, 교묘한 타살 시점 자체조차도 안정되기 전에 그런 시점을 노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오히려 드는 거죠.
그리고 아까 뭐 잠깐 얘기하다 말았지만 네. 그 왜 남편의 그 사망 상태가 네. 왜 그 알몸이었을까? 이것도 사실 이번 사건의 하나의 그 단서가 되지 않을까? 그 알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성적인 뭐 비행을 예. 하는 그와 같은 무슨 과정에 혹시 뭐 약물을 뭐 오남용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이 뭐 일반적인 이제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 그 범죄 현장이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단순히 알몸이었느냐, 네. 또는 알몸 이외에 다른 어쨌든 뭐 성과 관련된 뭐 도구들도 뭐 있었던 것인지, 뭐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가스라든가 뭐 기구라든가 뭐 그런 등등이 지금 전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사고사의 한 부분에서는 어쨌든 그 알몸과의 무슨 어쨌든 관계성이 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이제 없지 않겠느냐. 바꿔 얘기하면은 네. 그 왜곡된 어떤 성적인 판타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가스라든가 뭐 약물이라든가를 오남용을 원래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네. 소위 말해서 그 변곡점을 지키지 못하는 네. 뭐 이런 것도 사실 한 가능성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좀 추정됩니다. 더 수사의 범위를 또 넓혀보면요. 네. 이 두 부부가 이제 사망한 것이 면식범에 의한 어떤 보복성 살인이라고 네. 보게 되면 한 가지가 이제 이 두 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 기촌에서 이 집을 지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전까지는 대도시에서 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부부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농촌 성향이 강하시기보다는 이제 도시 성향이 강하신 분이고 비교적 나이가 40대인데 귀촌을 결심했다는 거는 그 도시에서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어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또 원한 관계가 발생했을 수 있고 네. 근데 이 살인 행위는 이 두 부부가 귀촌하기를 어떻게 보면 좀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시선에서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상황을 기다렸다가 이런 살인을 했을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처럼 농촌에 온 지는 그닥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 농촌에 계신 분 누군가와 어떤 보복 관계, 그 원한 관계가 생기기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수사의 범위를 이 두 부부가 귀촌하기 전 도시에서의 생활까지도 이제 확대해서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 우리 패널 여러분들이 이제 탐정처럼 상상력을 많이 발휘를 하셨는데, 예, 어쨌든 이게 이제 부검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가닥은 잡히겠지만, 그 다정했던 두 부부의 의문의 사건이 생각보다 파장이 커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일반적인 사건으로 그칠 수도 있는데, 부검 결과가 나오는 걸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